전쟁터에서 홀로 남아 걸어가는 장면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일상의 틈이 생겨서 해파랑 2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백두대간부터 저를 따라 수고해줄 나레이터 세아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오늘 오름 시선이 펼쳐지는 곳은 해파랑길이라고 하네요. 지난번 1차 때 열흘간 19개 코스, 약 310km를 걸어서 영덕 강구까지 왔다고 합니다. 영덕 구간은 해파랑길을 영덕 블루로드라고 하네요. 푸른 바닷길인지 산길인지 오름 시선은 힘차게 올라갑니다. 무슨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삶의 해방,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5월에 산은 푸릅니다. 지난번에는 폭풍우의 길이었다면 이번 해파랑은 강력한 자외선과 더위와 함께 할 듯합니다. 배낭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침낭과 매트리스가 추가되는 바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kg 정도가 되네요. 정말로 포근한 산길이 이어집니다. 이 아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역시 따라오는 잡념은 전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바다와 함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해야 하는데 갖는다는 것은 얽매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소유의 삶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물질이 아닌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은 미련이고 업보라. 부질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질런가?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것은 결국 신의 의지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행위가 예정된 흐름 속에서 한 조각뿐이겠지요. 상념의 길은 어느덧 고불봉에 다다릅니다. 잠시 동해를 바라보며 오름 시선은 생각의 무소유를 실천하려 해봅니다. 바다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빛을 머금고 잠잠합니다. 보기 힘든 큰 꽃 의아리라는 꽃이네요. 산길에는 나무, 돌 이외에 아무런 오해도 법률도 없다 하지요. 이번 영덕 산불은 아주 피해가 컸다고 하네요. 낮은 쪽은 화렵수 구간이라서 피해가 덜한가 봅니다. 아, 다 타버렸네요.
산불을 막을 순 없을까? 나무 아래 낙엽들은 다 타버려 없어졌습니다. 나무들은 말라 죽었고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기만 하고 인간이 만든 프로펠러는 한없이 돌아가기만 합니다. 파랗게 보이는 것은 참나무들입니다. 참나무들은 일찍 수간이 올라와서 피해가 덜하고 또한 뿌리는 화재에 강하다고 하네요. 산 짐승들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나는 것 이외엔 거의 전멸했을 듯하네요.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여, 너는 산불과 무관하겠지. 드디어 해는 붉게 산 아래 잠기고 나는 어디서 밤을 보낼꼬? 전쟁터에서 홀로 남아 걸어가는 장면인가요? 저 나무들도 한때는 푸르른 잎을 자랑하며 서로 삶이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였겠지요. 어둠과 함께 저 나무들은 조용한 삶의 끝자락을 보여주네요. 드디어 창말 등대가 나옵니다. 여기가 20코스 종점입니다. 초토화된 길거리에 라면집이 하나 있네요. 네 시간 반, 약 18km를 걸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네요. 밤의 숨결이 아직 가시지 않은 바닷가. 저 먼 수평선 너머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물듭니다. 붉디붉은 빛은 마치 태양이 깨어나기 전 하늘이 먼저 피워낸 꽃잎 같고 고요한 바다는 그 빛을 가만히 받아 안으며 깊은 숨처럼 일렁입니다. 그 순간 세계는 아직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새벽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합니다. 오름은 이제 영덕 해맞이 공원을 지나갑니다. 산불이 여기 데크까지 태웠네요. 오늘도 산불 흔적을 따라 걸어갈 것 같습니다.
불을 품은 태양은 저 멀리서 산불이라는 위력을 잠깐 보여준 것을 자랑하며 떠오르고 있네요. 순간 떠오릅니다. 찰나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수평선이 불을 품었다가 어둠은 물러나고 너 바다의 꽃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너의 자식이며 삶이란 한 방울의 물이다. 바다여, 내가 사랑하는 바다여, 무슨 말이라도 해보렴. 오름 아재는 갑자기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죠. 갈 길도 멀고. 해안가까지 산불의 흔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태양은 저만치 올라왔네요. 발밑에는 슬그머니 신호를 보내는 작은 파도. 걸어가는 내내 오름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절반이 타버린 마을, 불에서 지키려고 맞섰던 흔적들. 펜션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마의 흔적 위에 새로운 풀들은 돋아나네요. 해변가에 멋있는 집을 짓겠다고 나섰을 텐데 한때 누군가의 꿈이었고 삶이 어떤 흔적들. 타버린 집 속에 간직했던 수많은 추억의 사진과 기록들.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네요. 불길은 그냥 서서히 번졌던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의 포탄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태웠습니다. 산과 가까이 있는 집과 멀리 떨어진 집 구분이 없이 날아다니는 불은 불규칙한 형상에 의한 비행 궤도에 따라 무작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바다여, 내가 이 참담한 심정을 좀 달래주려무나.
바다에서 멈춘 산불, 온 산이 불쏘시개였습니다. 해변에 그럴듯한 집을 짓고 별장으로 생활하고픈 사람들, 이번에 혼쭐 난 듯합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삶, 기후변화로 요즘 바람도 심해졌고 건조한 날씨도 많아지고 살림은 온통 소나무로 채워지는 현실에 때가 되면 불쏘시개가 쌓이는 산에서 산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방법으론 산불 감시와 통제밖에는 없을 듯하네요. 산불에 대한 생각을 잠시 버리려고 좀 쉬어봅니다. 오름은 참혹한 광경과 평온한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에 잠시 멍해진 상태입니다. 바다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에 울음으로 철썩거리며 속삭이고 산은 불꽃의 상처에 말없는 상처로 굳어있다. 그 틈에 선 삶. 조용히 부서지는 파도와 숨을 나눠본다. 푸르름은 사라지고 푸르던 청춘은 바람결에 쓰러지고 바다는 어느 날 주름진 얼굴이 되었네. 언제나 푸르기만 하던 산도 문득 허옇게 식어버린 등줄기를 드러낸다. 모두가 늙었다. 기억보다 먼저, 시간보다 깊게. 바다가 갑자기 늙어버렸다. 산과 함께 늙었어도 파도는 잔잔히 다가온다. 허기진 마음을 어루만지듯 아무 말 없이 발끝을 적신다. 남겨진 사람은 안다. 이 고요 끝에 찾아올 허전함을,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을 바다를. 이번 해파랑길은 숙박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 자리가 오늘의 숙소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방랑의 김삿갓, 아니 오름삿갓이네요. 산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더욱 좋고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문 산길을 걷는다. 바람은 낙엽 몇 장을 굴리고 햇살은 나뭇가지 틈새로 조용히 흐른다. 이 길엔 말이 없다. 대신 오래된 침묵들이 나무 껍질에 새겨진 듯 말을 건넨다. 문득 생각한다. 사람도 나무처럼 죽을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 나무는 쓰러져도 땅이 품고 시간이 껍질을 덮어주지만 사람은 어디로 스며들어야 할까? 잊히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 자라나는 것일까? 말라가는 뿌리를 따라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산새도 잠잠한 이 길 위에서 나는 묻는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 아니면 바람처럼 흙처럼 이 산의 어딘가로 돌아오는 것일까? 산불과 늙음의 바다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는 오름. 늙음에 대해 생각한들 젊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 오름은 가장 젊은 것이지요. 병곡 해수욕장 소나무 숲은 오름에게 추억이 깃든 곳이지요. 군대 시절 해양훈련을 받던 곳이라 합니다. 당시에는 영예의 수욕장인 줄 알았는데 이곳 병곡이랍니다. 병장들은 훈련 대신 조개를 잡고 우리 졸병들은 해상에서 수영과 단정 훈련을 단내가 나도록 했던 곳이라 합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다시 스치네요. 귀여운 포메가 나를 반기네요. 얽매여 있는 모습이 안쓰럽긴 하지만 운명이 그런걸. 드디어 후포항에 도착했네요. 백년손님 촬영지라 한번 들러봐야겠어요.
드디어 백년 손님의 무대에 왔군요. 예쁘게 단장해놨군요. 오늘 21, 22, 23코스를 걸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선가 한 몸 누울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터전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세개 코스 13시간 약 45km를 걸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첫날을 프로펠러 소리, 오름은 어젯밤은 어선들의 엔진 소리로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원래 잠자리에서는 예민한 오름. 산에서 비박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 소리입니다. 살아있기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누군가 시킨 일도 아닌데 부지런합니다. 오늘의 일정도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은 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좋은 사람인데 왜 힘든 삶을 살까? 우연일까? 운명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원리가 있을까? 불교는 삶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 카르마라고 합니다. 요즘 오름은 불교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늙어가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들춰보곤 한답니다.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 다시 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업이란 단순한 운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삶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로 되돌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며 또 해탈로 이끄는 업의 법칙이라 합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말, 행동, 생각을 뜻합니다. 부처는 의도가 업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즉,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내면의 마음 상태가 업의 핵심이라고.
불교는 업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절대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업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업과 과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불교의 업설이라고. 착하게 살아도 왜 고통을 받는가? 악한 자가 왜 잘 사는가? 불교는 업이 즉각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씨앗이 뿌려져도 발아하고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한 어떤 업은 이번 생에, 어떤 업은 다음 생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업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과거 생의 업의 결과이며 우리의 지금 행동은 다음 생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욕망과 의도로 무언가를 쌓는 한 그 업력은 죽음 이후에도 다음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다 업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것도. 부처는 업은 중요한 원인이지만 세상에는 기후, 환경, 타인의 선택 등 수많은 복합적 인연이 작용한다고 했답니다. 즉, 업은 절대적이되 운명처럼 모든 것을 정해놓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합니다.
불교가 업대로 살아가는 숙명적 종교라면 재미없죠. 지금부터 불교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업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새로운 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참회, 선행, 수행을 통해 과거의 악업이 약화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 이론인 듯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한 줌의 소금이 컵에 들어가면 짜지만 큰 강물에 녹아들면 짜지 않다. 작은 악업도 큰 자비심과 지혜 속에 녹아들면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론은 뭐냐 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 생각,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은 물론 지금의 삶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기 구제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나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그만큼 스스로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할까요? 오름은 이제 지쳐있는 듯합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날씨는 꽤 쌀쌀합니다. 염전 야영장에 도착해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까 생각했지만 딱히 텐트도 없고 해는 남아있고 무작정 더 갑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승강장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파도 소리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첫 차가 오기 전에 서둘러 떠나갑니다. 오름은 어느덧 능숙한 유랑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밑에서 밤을 보낸 기분은 어땠을까요? 천하를 벗삼아 다니던 옛사람들의 삶보다는 노숙자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 태양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내가 어쩌다 좋아하는 2300년 전의 한 철학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그의 이름은 장자. 그는 공자보다 자유로웠고 노자보다 현실적이었으며 부처보다 먼저 무아를 통찰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요. 도올 김용옥은 장자를 가르켜 장자는 사상가라기보다 철학적 혁명가다. 그는 규정됨 자체를 부정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진정한 삶은 행하지 않음 속의 움직임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장자와 공자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생각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죠. 뭔가 더 신비롭고 와닿는 그런 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슴에 와닿는다고나 할까? 사실 공자 맹자는 좀 고리타분한 면이 있지요. 공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하며 정치와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장자는 정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좌도 우도 아닌 중도파이면서 무관심자라고나 할까? 그는 현실 사회의 질서, 도덕, 규범이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현실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했으며 장자는 현실 너머에서 존재 본연의 자유를 말한 셈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공자와 내 가까이 있는 장자, 특히 이 바다는 장자의 바다라고나 할까?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불교는 구원을 위해 자아를 버리려는 종교적 해체. 장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는 철학적 유의에 가깝다고 합니다. 똑똑한 도올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지요. 불교의 무아는 수행의 결과이지만 장자의 무아는 존재의 원형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얼마나 장자가 편하고 가까운가? 오늘부터 저 바다는 장자의 바다로다. 오름은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장자가 나비꿈을 꾸었듯이 눈을 잠시 붙여봅니다. 나비가 아닌 나에 대해서 해리성 장애가 일어나는 듯하네요. 잠시 자아도취에 빠져도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이라니. 호접지몽은 환상일까, 현실일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하지만 장자는 그 질문을 묻는 나를 해방시켜준다고나 할까요? 내가 누구라고 틀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무엇에 쫓기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장자에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꿈꾸는 나비가 한번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장자처럼 살아간다면 좀 더 멋있는 삶이 아닐까요?
드디어 다음 날입니다. 간만에 잠다운 잠을 잤네요. 뒤늦게 피는 겹벚꽃입니다. 왕벚꽃보다 화려하죠. 사실 얘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별종들이죠. 교잡을 통해 수술과 암술이 꽃잎으로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풍성하죠. 철쭉, 황매와 장미, 국화 등등 겹꽃으로 피는 꽃들 대부분이 수술과 암술이 없죠. 말 없지만 형태로 어필하는 식물들, 우리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저기 댕댕이 한 마리가 뛰어다니네요. 시바견종인데 아침 산책 중인가 봅니다. 헐, 이놈 봐라. 통행료로 먹을 거 달란 이야긴가. 예전에 제주 올레길에서 댕댕이들 몇 마리들에게 포위당해서 육포를 헌납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놈이 계속 길 앞잡이 노릇을 하네요. 돌아갈 때도 되었는데 계속 앞서갑니다. 신났습니다. 나보고 왜 빨리 안 따라오냐고 하는 것 같네요. 혹시 해파랑길 하시는 분 저 댕댕이를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새 정이 들었습니다. 호젓한 길에 길동무 하나 생겼습니다. 잘가 채씨. 네가 그 집인 거야. 잘가. 빠이빠이. 하지마. 댕댕이가 떠나고 나니 공허함과 공복감이 확 몰려옵니다. 귀한 편의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직 오픈 전입니다. 삼척 레일바이크 정류장인가 봅니다.
하나 둘 사그라드는 지난 길, 새롭게 다가오는 길. 나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 머릿속 뇌에는 저장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쉽게 말하면 언젠가 불현듯 이 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레일 바이크는 꼭 타볼 만한 가치가 있을 듯합니다. 언젠가 레일 바이크를 타고 이 길을 되짚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름이 고등학교 시절 탐미했던 니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름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변화가 불안을 키우죠. 오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가까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다든가. 이런 무작위성, 예측 불가능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석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건 신의 뜻이야. 저 별은 우리 조상을 지켜보는 거야. 이 해석의 누적이 신화가 되고, 신화는 제도화되면서 종교가 됩니다. 니체라는 시대의 철학자는 이런 해석의 집합체인 종교와 형이상학을, 공허와 무력감을 덜어내기 위한 인간의 방어기제라고 봤습니다. 즉, 우리는 세계가 이유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이유 있는 세계라는 가짜 안정감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종교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꽤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기독교는 원죄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고통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인과관계로 바라봅니다. 너의 고통은 내가 만든 결과이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죠.
다시 니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기독교는 선과 악을 영원불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불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니체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불교는 선악의 저편에 있다. 그래서 이원론을 넘어서려는 불교의 태도가 니체의 철학과 닮았다고 본 거죠. 말하는 오름도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에서 호기심이 생겨 정리하다 보니 흐름에 대해서만 약간 이해할 뿐이죠.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왜 불교가 생겨났는가? 를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을 인도의 지식인 계층의 생리적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민감했다. 고통에 예민하고 감수성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문명이 성숙하면서 야생성이 사라졌고 그 결과 작은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히스테리컬한 여인 한 명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고통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이 예민한 감수성은 결국 우울을 낳았고 불교는 그런 지식인들에게 정신적 위생학처럼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감수성이 우울을 낳았다?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불교나 불교 철학이 매력 있는 것은 서양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접근 방식과 분석 방식은 차원이 좀 다른 듯합니다. 애타게 부르면서 찾으러 보내고 참았던 길까지 마음이
날은 저물어 옵니다. 강원도 바다가 경상도 바다보다 아름다운 건 맞네요. 수심도 깊고 밀려오는 쓰레기도 덜하고
미역다는 소녀들. 뭐 하는 거죠? 드디어 6일차 이번 출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33코스 종점인 무코역까지 가서 집으로 올라갑니다. 아름답던 추암해변을 지나 발전소 구간을 통과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빼앗긴 대가가 전기입니다. 밤새 발전소 소음으로 시달렸지만 어쩌겠습니까? 발전소 콘베이어 너머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잠시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붉은 해. 한 마리 외가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날아가 버리네요.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하는 사람들, 낚은 건 보지를 못했답니다. 다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갑니다. 오름의 시선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르마제는 그런 거 없답니다. 오로지 먹지도 못하는 무아를 향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에게 배워야 할 듯합니다. 무아 속 뭔가 실리를 챙기고 있으니까요. 저기 또 유튜버 하는 사람이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 꽤 젊네요.
쉽지 않은 동작. 요가는 마음의 수련이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또 다른 기쁨이죠. 몸은 자유롭게 떠나지만 인연의 얽힘줄은 텐션을 받고 있죠. 이렇게 떠날 땐 유서라도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까요? 미안합니다. 혹시 이 글을 누군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 몸의 인연에게 이 글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오름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마주하려 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인 시간을 살아내려 조금 애쓴 것입니다. 길 위에서 나는 조금은 버려진 것들이 있죠. 수많은 인연에 따라붙는 이름들과 기억들을. 그러나 대신 얻은 것도 있지요. 새벽의 찬 공기, 말 없는 눈빛, 바람이 말을 걸어오는 시간, 바다에게. 나는 떠났지만 이 길의 끝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나에게 고맙습니다. 끝까지 나로서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번 2차 해파랑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첫날 1개 코스, 4일 동안 12개 코스, 오늘 1개 코스, 총 14개 코스를 걸었습니다. 저기가 무코인가 봅니다.